첫 번째 라이브 서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엄청 긴장됩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 까다로운 환자분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과 제가 진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아주 재밌는 라이브 서저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42년생이세요. 지금 올해로 같으면 81살입니다. 지금 원하시기를 상악전악 임플란트를 해달라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용 가능한 뼈의 양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으로는 건강하긴 하지만 80이 넘는 그런 고령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고요. 그런데 환자분이 반드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을 해줘야 된대. 덴처 안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분과 처음 관계를 맺은 것은 2004년입니다. 2004년에 하악 전치부 한 개가 이렇게 케레스로 인해서 부러져서 오셨는데 이것의 가장 좋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임플란트 시스템 인터메조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런 식으로 보철물이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구치부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해달라 하셨는데 역시 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랩을 열고 5mm짜리 숏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RBM 설피스의 숏 임플란트, 익스터널 X.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2005년, 6년, 7년만 해도 이 정도의 숏 임플란트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분께는 거기다가 너블 포지션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한 개의 임플란트를 더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3개의 5mm짜리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2006년도였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보철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2007년까지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엑스레이 이미지도 상당히 괜찮고 전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2013년에 파노라마입니다만은 33번, 33번과 34번에 이게 페리오로 인해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생겼는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해서 페리돈 좀 나빠졌는지 어쨌건 3번과 4번이 다 나빠졌고요. 그리고 상하게 덴처의 불편을 호소하셔가지고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오버덴처를 하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버덴처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덴처를 해드렸죠. 3번 이쪽에 34번은 제가 하고 나서도 뒤쪽에 3개의 임플란트가 있어서 별 불편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캔틸레버 상태로 그냥 쓰시기로 하셨고요. 상악은 보시다시피 오버덴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버덴처가 너무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 상악의 오버덴처는 잘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플라메이션이니까 이런 것도 아닌데도 덴처 자체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께서 이즈음해서 전신적인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하악에 보시면 자연치아들도 막 디케이가 생기고 그래서 다 이제 새로 막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상악에다 픽스를 꼭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바람에 위에 20번대 임플란트에 약간의 보너스가 벌써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픽스도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픽스를 했습니다. 대단히 무리라는 건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충분히 다른 뼈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뻔히 보이시죠? 이게 2019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잘 쓰셨어요. 2022년까지도 괜찮았는데 2023년 드디어 짜잔 이렇게 20번대 2개 임플란트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하악의 인터메조를 이용해서 브릿지, 자연치아가 발치되고 브릿지가 되기도 하고 또 40번대에는 아리 임플란트가 하나 식립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상악의 치아가 망가져서 어떻게 할까요? 해드리니까 어쨌건 새로 해달라. 그리고 반드시 픽스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요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T를 찍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윗선이 오른쪽이고 아랫선이 왼쪽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뼈가 없습니다. 네, 제가 라이브 서저리 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본 오그멘테이션 안 하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은 할 수 있겠지만 메인이 원래 있던 뼈에만 식립을 해서 풀리 임플란트 서포티드 된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임플란트 개수는 관계없어. 자네가 심고 싶은 대로 심어 하니까 저는 많이 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튜베로시티 또는 테리고이드 쪽으로 임플란트가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뭐 원래 GBR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케이스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고민을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셔가지고 상당히 긴장하고 계시고요. 아마 파노라마에서 미리 보셨겠지만 이제 테리고이드 임플란트가 양쪽에 2개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이시브 캐날 좌우로 옆으로 약간의 본이 있습니다. 한 5.5mm, 6mm 내외의 본이 있는데요. 그게 바이코티컬로 하면서 7mm 임플란트가 들어갈 것 같고요. 1, 3, 4, 6, 7 이렇게 양쪽으로 10개를 계획했습니다만 오른쪽에 2개의 지금 임플란트가 남아있어서 이걸 제거하면 자리가 충분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T상에서 보려고 해도 찍어놓은 CT가 좀 흔들려가지고 분명하지 않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다 되어 있거든요. 테리고이드 들어가려고 하면요. 저 뒤에 튜베로시티부터 저 뒤에까지 인시전이 들어가야 돼서 조금 저 뒤쪽부터. 하다가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하시면 돼요. 아파요? 잠깐만. 이쪽에. 좀 느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여기 아파요. 조금 더 마취할게요. 잘하셨어요. 아프시면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거 아파요. 너무 많이 당겨서 그렇죠? 너무 많이 당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입술이 아프죠? 네. 그러면.
좀 당겨요. 블레이드. 뒤쪽으로 약간의 릴리징 모션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랩을 제껴서 리트랙션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내 글러브 사이즈가 얼마예요, 지금? 응? 7. 아니, 조금 너무 좀 압박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 당겨서 그렇죠? 아픈 건 아니에요. 조금 당겨서 그러지 아픈 건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체크 하나 더 주실래요? 새로.
왼쪽 글러브를 다른 걸로 좀 주세요. 더 큰 걸로 주세요. 왼쪽만. 옵슈. 입가에 좀 당겨서 그래요. 오케이, 끝. 네, 글러브가 좀 압박이 있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은 여기 인사이시브 기날 주변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만 여기 리프렉션 해볼까요? 네, 코 막지 마시고 여기 인사이시브 양쪽에 지금 CT 메저링을 하기 그런데 먼저 여기 실패한 임플란트부터 먼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가이버 한번 써볼까요? 우리? 예, 새로 제작된 맥가이버 키트인데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픽처 솔루션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픽처들은 정말 잘 나오는데요. NLG는 진짜 이 오센트레이션 잘 돼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다행히 밑에 오센트레이션이 절반 정도 떨어져 있어서 쉽게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픽처가 그냥 리무브하고 그냥 통째로 쉽게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픽스에서 제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을 항상 마련해 뒀다가 다시 뒤에 있는 것도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 픽처 뭐 페일링 또는 에일링 픽처를 제가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더 큰 스트레스인데요. 이렇게 트래파인 쓰지 않고 이렇게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다음 옵션에서 상당히 큰 벽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잔존 임플란트를 제거했습니다. 여기도 더 추가가 쉽게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온에 하이트가 없지 폭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파인 씻어 주시고요. 아파요? 여기 아프세요? 입술이 아프죠? 네. 제가 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당겨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석션. 먼저 인사이시브 캐날 거기 인사이시브 캐날 CT를 스타디했을 때 좌우에 약 5mm 정도의 보온이 아주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과 1번. 지금은 인사이시브 캐날이 커가지고요. 딱 1번 위치가 될 수는 없는데 지금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인사이시브 확인을 하고 좌우로 뒷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 시스템은 블루 다이몬드입니다. 아시고요. 네, 아시고 물이에요, 어머니? 네, 물이 좀 오케이, 좋습니다. 그대로 코 막지 말고 어머니 코 막지 마세요. 오케이, 그렇게.
반대쪽에 또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놔주고, 이쪽으로. 여기, 좀 당기는 거죠. 너무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꺼번에 뭐 드릴링 포지션 다 잡는 것도 뭐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에임하는 목표로 하는 딱 그 정확한 위치에 있는 부터 먼저 키 임플란트부터 먼저 식립하는 것도 되게 편리한 방법. 조금 당겨요.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본 덴시티가 일반적인 D3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단단한, 이쪽은 상당히 단단하고. 보통 3.6 정도 하고 4.1을 사용합니다만 그런 덴시티 때문에 조금 3.9까지 딜링을 하겠습니다. 잘 피해를 4.1에 7 첫 번째 임플란트가 인사이시브의 오른쪽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건 50N인데 이 정도에 걸렸습니다. 벤치 주시고. 다시 4.1에 질 이렇게 두 개 들어갔고요. 다시 50N 정도 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마운트가 없으니까요. 예. 뭐, 지금은 패스가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패스 바인더를, 저기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응? 여기 아까 있었잖아요. 아닌데, 요거랑 같은 거. 거기 있는 거, 이건 지금 새로 나온 거고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임플란트의 현재 위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 후방 캐리고이드 임플란트 쪽을 먼저 딜링을 하겠습니다. 양쪽 하나씩 같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으로 약간만 해주시고 어머니 오른쪽으로 네 입을 크게 하시고 그 안에 섹션 안쪽으로 섹션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는 이렇게 약간 이 리지에서부터 약 한 15도 정도
약 안쪽으로 위치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포스티리얼리 그리고 디스탈리 그리고 아웃워드로 이 정도 각도를 가져야지 그리고 이제 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여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40도 정도 각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 빼주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크레스트에서부터 각도가 보이시나요? 이 정도입니다. 네? 디스탈로는 메지알 쪽으로는 한 15도, 20도 정도. 디스탈 쪽으로, 그리고 북할 쪽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입술이 좀 당겨요, 어머니. 시트에서 체크했을 때는 약 13mm 정도, 이 정도입니다. 지금, 각도가 이 정도가 잡혔고요. 다시, 크게 하시고, 반대편도 같이, 이때가 볼을 좀 당겨야 돼. 이건 아픈 건 아니에요.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다시 같은 위치에서 같은 각도로 지금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힘 빼고. 이쪽은 너무 많이 당기면 안 되지. 이쪽 올라와줘야 그거 당기고 있으면 이쪽이 안 되죠. 크게 보니.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10cc 시린지 하나, 이거 시린지 하나 줘주세요. 시린지,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드릴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네. 이거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둘 할게요. 바꿨어요? 네. 여기도 역시 골질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이고요. 다시 유. 어떤 경우에 아나토미, 특히 사이너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이 프루브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니들의 끝을 부려뜨려 버리고요. 끝을 한 2, 3mm만 이렇게 살짝 구부려가지고, 이걸 저는 탐침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월이 열렸는지 아닌지, 아나토미, 보온 속에, 보온의 환경에 다 있는지를 이걸로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사운드한 보온 속에 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벌써 사이너스로, 이랬어요. 사이너스는 이쪽으로 관통이 되었는지,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그렇죠. 디스탈은 아주 사운드한 부분으로 다 잘 되어 있는데요. 메디알 쪽은 중간쯤에서 이 사이너스가 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 크레스트와 뒤쪽에 부분에서 인게이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5를 주십시오. 저 뒤에 튜베로시티까지 텔고이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13 이상 15 정도 됩니다. 각도 역시 그대로 잡고 이렇게. 석션 반대쪽은 아직 드릴링이 안 됐었는데 디스탈 쪽으로 조금 덜 들어가서 맹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도 됐고요. 자, 다시 반대쪽에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연습 했고요. 두 번째 들려주시고. 자, 다시 제가 한번 약간 프로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이 패스에서는 사이너스하고 첫 번째 렌스 데릴만 했거든요. 그 디스 쪽으로 사이너스하고는 관계없이 사운드하는 본이 느껴집니다. 다시 그대로 그 빼고 미드 빼고 오케이. 조금만 됐습니다. 마지막 드릴입니다. 됐고요. 그래서 상승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거의 근데 거의 끝에 가서 사이너스 쪽에 살짝 인게이지 됐네요.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다 거의 대부분은 사운드 한 본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주십시오. 네. 네. 자, 그게 자요. 제가 손을 이렇게 돌려야겠습니다. 보이질 않았어. 힘드시죠? 네, 힘든 거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나머지 가운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들어갈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양쪽에 델고이드 어떻게 보면 가운데 센터라인에서 두 개, 보다시피 이렇게 양쪽에 제일 후방 임플란트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남아있는 본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겠죠. CT에서 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난번에 있었던 두 번째 임플란트 바로 뒤쪽에 역시 꽤 괜찮은 본이 있어서 하나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고요. 여기는 사이너스까지 이렇게 제일 낮은 쪽으로 측정을 하면요. 이게 한 5mm 밖에 안 되는데요. 이 팔라탈 쪽으로, 보시다시피 팔라탈 월 쪽으로 본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 가이디드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발치와에서 뒤쪽으로 한 치아 뒤에 팔라탈 월을 향해서 가면 이게 팔라탈 쪽으로 꽤 괜찮은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이 본이 상당히 dense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영문이 너무 잘하시죠?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글쎄, 정말 잘 받으셨어요. 조금만 더. .9 네. 4.1에 8.5 하겠습니다. 지금 GT에서 계획한 것처럼 벤시티도 좋고 방향성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 그룹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볼을 이렇게 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쪽에서 잘 들어갔는지 서킷이 인게이지가 되는 부분이 어디쯤인지 이렇게 한번 감을 느껴보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은 4.1에 8.5입니다. 이 블루 다이몬드의 4mm는요, 4.1mm는 우리가 흔히 쓰는 11도 각도의 다른 임플란트 시스템에 비해서 한 5mm 정도, 11도 각도의 한 5mm 정도의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4mm면 어디든지 충분히 잘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배칭되는 곳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반대쪽 제거된 임플란트 바로 뒤쪽입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똑같은 각도로 약 한 10도 정도, 한 15도 정도 발라탈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여기 본이 항상 상당히 괜찮은 뼈가 있었습니다. 방금 사이너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바이코티칼이 되겠죠. 다시 한번. 좋습니다.
네. 똑같이 4.1에 8.5. 자, 이게 6개째입니다. 나머지 2개에게 하나씩, 양쪽에 하나씩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지금 상태가 그런데요. 나중에는 다 괜찮아져요. 임플란트 들어가고 나면 물 같은 게 흐르는 게 느껴지죠. 근데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여기는 한 1mm 정도? 팔라탈 쪽에는 덜 들어갔습니다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본의 인게이지먼트가 좀 작기 때문에 팔라탈 쪽에 1mm를 그냥 그대로 남기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렌스 드릴 양쪽에 3번 위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동시에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이언스 나자 플로우가 되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팔라탈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지금 보면 이 전치보다는 좀 각도가 이렇게 위치해야 되겠습니다. 음, 7mm 되겠습니다. 4에 7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그렇죠? 이쪽도 4에 7로 하겠습니다. 4.1에 7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만 더 할게요. 네? 2번만 더 할게요. 4.6. 잘 해보시고. 물타가 이거서 몰자고 넘어갔죠? 맞아요. 아가씨요. 다 됐어. 해보세요. 태핑으로 바꿔요. 네, 태핑으로. 물 없이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물 들어간 것 때문에 태핑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사실 이 사이너스나 나자 플로가 지나갈 때는 이리게이션 펌프 때문에 고셀라인이 코로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문이 아주 단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태핑 모드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4에 7로, 4.1에 7로 하겠습니다. 예. 미래 7이요? 감 떠주세요. 본인이 충분하지 않지만 바이코티카 잡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요.
약간씩은 네. 이 사이너스나 나자 플로어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알 수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올 커버 스크루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투베러시티 오케이 잡아주세요. 리트랙션 전시부 2개 인사이시브 포럼에 바로 옆으로 디팩이 발생하기 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테리고이드, 그 다음에 2개씩은 약간 팔라탈 쪽으로 본을 인게이지 하면서 양쪽에 4개씩 8개의 기체가 신입이 됐습니다. 네, 원인은 다시 이게 자식 고정이 다 잘 돼가지고 상당히 빠른 로딩도 가능하겠지만 두 번 고생 안 하시게 하려면 확실하게 어센트레이션 되게 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생각에는 이 정도 고정이면요 한 6주 정도? 6주? 8주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 6주 정도 후에 2차 수술하고 보철 과정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빠져요. 꼭 끼워주세요. 드라이브를 바꿔주세요. 아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제일 이쪽에 18번, 17번 쪽에가 조금 고정이 약했고요. 17번에 1mm 정도 팔라탈 쪽으로 디팩이 있고 14번 쪽은 available bone height가 사실 5mm 정도에 불과를 했고요. 나머지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왼쪽은 차라리 오른쪽보다 훨씬 상황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어쨌건 어머니께서 정말 옛날부터 오버덴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철물을 하셨는데 드디어 제가 완전 임플란트 스포트된 보철물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봉합하겠습니다. 자, 다 하셨어요? 하시고, 여기 보시고. 후에 우리 하죠, 이제 다 됐어요. 임플란트 다 잘 들어갔고요. 몇 번을 봉합만 하시면 돼요. 올라오겠다. 진짜 조심해. 저 뒤에, 저 뒤쪽으로 할까요? 네. 그래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기 포제로 75cm짜리 하나 주네. 내 방에 있는 실크.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씩.
실크? 자, 저 뒤로부터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서. 어머니, 건 조금 더 크게. 아, 그랬지요. 관계는 풀마우스를 할 때는 사실은 이 낫대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걱정이면 제가 이렇게 컨티뉴어스 락킹을 해서 나트 숫자가 많고 특히 요즘 나이론을 많이 쓰시면요 이 나트 실크의 끝이 굉장히 이리터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어스 락킹을 하시면 나트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저희들이 45cm 짜리 이 길이의 시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풀마우스에서 이렇게 컨티뉴어스 락킹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7번에서 7번까지 다 지나가게 하려면 45cm는 조금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0cm나 75cm짜리 실크를 쓰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시죠, 지금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음. 뒤에 한쪽에 한 개씩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도 하나만 더 할게요. 아, 그게. 아, 아야. 오케이. 아,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걸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하죠. 제 뒤쪽에. 아, 그게. 뭐야?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한 2달만 기다리면, 이가 튼튼한 이가 쫙 들어갈 겁니다. 소원대로, 틀리 말고, 완전히 밑에처럼. 지금도 마치 주죠. 마취? 어. 아니, 마취 말고 진통제 주사를 드릴게요. 어. 네, 네. 조금 쉬면서 마치 하겠습니다. 맞는 거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보셨습니까? 딱 1시간 걸렸네요. 이제 2시 3분 전. 하여튼, 덕분에, 라이브 서저리 하는 덕분에 제가 CT랑, 또 정보들을 가지고, 몇 달, 며칠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아마도 1달 반에서 2달 사이에 2차 수술할 것이고, 그 다음에 템포러리, 그 다음에 보철물 쭉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